시드머니라고 하는 이 1억 만들기가 그냥 가장 중요한 거다. 야, 근데 저거 내가 모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자,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1억을 모으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럼 이제 월급이 적어도 간혹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분들은 부자가 된 거죠?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자수성가형 부자라고 하는 분들, 물론 뭐 1, 2년 안에 뭐 로또가 되지 않는 한은, 뭐 요즘은 로또가 돼도 뭐 집을 한 채 살 정도 돈도 안 되지만, 자수성가형 부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의 단거리가 아니라 정말 마라톤과 같이 쉼없이 오랜 기간 동안을 뛰어와서 그 수준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김 작가 TV에 나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일단 재테크의 기본은 1억 만들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1억 만들기. 자, 1억 모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단박에 10억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단박에 1억에서 10억 된 사람들을 만나보면 모두 1억부터 모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100%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씨앗돈, 시드머니라고 하는 이 1억 만들기가 그냥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자수성가형 부자들도 첫 번째 만나보면은 모든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뭐 예를 들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바로 처음에는 절제와 절약으로 목돈을 모았다라는 첫 번째 허들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뭐 나이대도 다양하시고 상황이나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얘기했을 때 그분한테는 이 내용이 맞지만 어떤 분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잘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누구한테도 얘기해도 다 적용되는 말 그대로 절대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1억 모으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한 10년 전인가요? 그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도 번역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 원띵이라는 책이 엄청 히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금도 많이 팔려요. 네,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이 원띵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뭐냐?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용은 한 가지의 핵심 가치에 집중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볼링을 칠 때 우리 시청자분들 볼링 쳐보면 스트라이크라는 게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려야 되는데 사실 10개의 핀을 공 하나로 어떻게 쓰러뜨리지? 라고 고민하지만 사실 1번 핀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1번 핀을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거에 집중하면은 알아서 자기네들이 그 서브 이펙트로 다 쓰러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1억을 모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떻게 보면 서브 이펙트. 1억 모았더니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 뭐가 바뀌더라. 1억 모으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걸 깨닫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처음에 첫 단추를 끼우면서 다 누구나 경험했던 1억 만들기의 서브 이펙트. 무엇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1억 만들면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일단은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진짜. 내가 그 전에 뭐 2, 3년 있을 때부터 1억이 딱 있으면 내가 뭐를 안 먹어도 배부르고 뭘 안 사도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을 때 안 사면 좀 자존심이 좀 구겨질 수 있는데 맞아요. 돈이 있는데 안 사는 거는 그냥 내가 안 사는 거야. 역시 제가 이 김 작가 TV에 나오면서 느끼는데 우리 김 작가님은 많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대가들을 또 인터뷰를 하시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런 오랜 동안 이런 유튜브를 만들면서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노하우를 들어보셨기 때문에 대답의 수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했는데?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런 대답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 지금 보면 일단 제가 한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강연을 가보면 많은 분들이 강연 끝나고 질문을 합니다. 네. 멘토님 1억 모으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막 축하드립니다. 1억 모으셨나 봐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머쓱해 하시면서 제가 1억 모으지는 않았는데 그냥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1억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어보는 사람들의 99%가 1억을 안 모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1억을 모은 사람들은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볼 것 같습니까? 1억을 모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모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을 모으면서 끊임없이 띵킹을 했을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몇 년간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영감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딱 로드맵이 있어. 근데 모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야 근데 저거 내가 모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저게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데 뭐 꼴랑 1억 갖고 뭐가 확 바뀌겠어? 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이솝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포도를 따먹지를 못하니까 아유 저거 그냥 신포도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처럼 네. 약간 그런 느낌. 자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1억을 모으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저축의 근육이 늘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럼. 여러분 돈을 한 400, 500 버는 사람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저축해라 그러면 아유 100만 원 저축 못해요 이래요 진짜로. 근데 뭐 한 5, 60은 저축할 수 있는데 100만 원, 150만 원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1억 만들기 저축을 실제로 해보고 굉장히 적은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막 도전했던 분들은 이 2년, 3년 지나면 저축 한 150 할 수 있겠어? 그럼 150은 하죠. 이게 옛날에는 50만 원, 60만 원도 하라 그럴 때 힘들어하던 사람이 그냥 가볍게 그래 뭐 150은 합니다. 그래도 뭐 200은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PT를 받으러 갔을 때 처음에 바벨을 들어라 그러면 뭐 50kg 들어봐. 50kg도 힘들어 못 들어. 근데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간신히 든다. 그러면 그때 트레이너가 뭐라고 합니까? 60kg 가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50kg도 절대 못 들던 사람이 어떻게 60kg를 냐? 60kg 들고 그 다음에 65kg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축의 근육도 우리의 몸의 근육처럼 늘어납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옛날에는 돈을 그렇게 벌어도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도 못 모으던 사람이 1년에 그래도 한 2000, 3000은 가볍게 모아. 이게 여러분 인생에 굉장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연소득이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그 연봉 500만 원만 더 준다 그래도 회사 옮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나의 몸값을 500이라도 더 인정해 주는 대로 가는 게 맞죠, 사실은. 네. 근데 내가 1억을 모으잖아요. 이걸 만약에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나 저축은행에다가 예금을 한다고 봤을 때는 거의 5% 가까이 나옵니다. 1년에 이자가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연봉 1억 모은 사람과 아니면 안 모으고 이제부터 저축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1억을 모은 사람은 일단 내가 받는 근로소득 외에 연봉이 또 500만 원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 실제로 한 달에 42만 원 정도의 월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연봉이 1년에 500 증가한다. 한 달에 42만 원이 월급이 증가한다. 이게 작은 겁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억을 모은 사람은 결국 연소득이 증가한다라는 변화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는 눈을 딱 감았을 때 가능성이 보이는 삶.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보이는 삶. 지금 직장인들이 좌절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직장인들이 왜 좌절감을 느끼나 봤더니 내가 오늘 좀 뭘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어. 내가 오늘 뭘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못 사. 내가 오늘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못 가. 네. 그래서 우울한 게 아니고요. 이 상태로 가면 내년도 달라질 게 없고 내후년도 달라질 거 없고 내 나이 40대도 달라질 게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좌절감이 오는 거야. 근데 1억을 만든 사람은 일단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옛날에 1억도 없을 때는 아휴 내가 무슨 돈도 한 푼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최근에 한 1억 넘게 모으고 나니까 가만있어 봐. 저 친구도 한 1억 정도 모았다 치고 나도 1억 모으고 한번 결혼하자고 얘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아직 말은 안 한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뭐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야. 꿈을 꿀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게 된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해도 돼. 근데 머릿속에 일단 하나의 선택지로 가능한 게 생긴 거야. 그 인생이 얼마나 해피하냐. 꼭 말해서가 아니라 난 뭐 결혼을 하려면 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약. 최근에는 대출이 엄청나게 풀려가지고 네. 뭐 정책금융도 있고 뭐 잔금을 치를 돈이 없다, 대출이 안 나온다, 중도금이 안 된다 이래서 집을 못 사는 사람은 없고 대체적으로 뭐 양극화는 되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최소한 한 1억 정도는 밀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이 있어야 뭐 그것도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을 사라, 청약을 해라 그 뜻이 아니고 일단 이게 하나의 가능성으로 내 머릿속에 자리 잡으려면은 그죠? 그럼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결혼도 하려면 할 수 있고 청약도 하려면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 N잡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는 N잡을 누가 하나 봤더니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희한하더라고요. 소득이 많은 분들은 열심히 하고 소득이 적으면은 내가 피곤한데 무슨 N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N잡을 하는데 N잡이 어디 무슨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만나보면은 자기가 전공한 일,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사업의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엔잡이야. 근데 그 엔잡을 좀 사업의 단계로 끌어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그래도 1억 정도 모은 사람은 그런 거를 더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뭐 소액 부동산 투자가 어떠니 뭐 경매가 어떠니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유행했었는데 그것도 뭐 돈이 뭐 시드머니가 있어야 뭐 생각을 그렇죠?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3-4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얘기하고자 든다면은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저축이 근육이 늘어난다. 2번째, 연소득이 증가한다. 3번째,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4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4번째, 자산 성장의 속도가 나기 시작한다.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속도를 체감을 못해요. 근데 1억을 모으고 나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계산한 걸 말씀드릴게요. 아무 돈이 없이 0원에서 1억을 모으려고 한다. 근데 나 한 달에 저축을 해봐야 한 120, 30밖에 못한다. 그리고 이제 매년 한 10%씩 증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28만 원 저축하고 그 다음에 13만 원짜리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13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하면은 60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돈이 한 푼도 없는 분이 1억 만드는데 128만 원으로 시작하면 얼마 걸린다? 60개월. 5년 걸려요. 5년 걸리네요. 자, 그런데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을 모으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속도가 빠를까? 똑같은 저축을 128만 원 하고 13만 원씩 증액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60개월 되기도 전에 몇 개월 만에 1억이 되냐면 54개월 만에 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분은 만 5년이 걸렸는데 이분은 6개월이나 단축된 54개월 만에 1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5천만 원을 가진 사람인데 왜 6개월밖에 단축이 안 돼? 5천만 원이라는 거는 5천만 원 빼고 새롭게 1억을 새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1억이 되는 게 아니라 1억 5천이 되는 시간이죠. 그게 6개월 단축이다. 자, 그러면 1억 가진 사람이 새롭게, 자, 1억 모았으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때까지 다시 한번 1억을 만들어 보자라고 만약에 저축을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절약이 되나 봤더니 9개월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51개월 만에 2억이 되는 거죠. 2억 가진 사람은 얼마나 빨라질까? 2억 가지면 무려 15개월이 단축이 됩니다. 45개월이니까 만 4년도 안 돼서 2억이 3억 됩니다. 그러면 3억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 3억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3억 가진 사람이 나 새롭게 1억 모아야지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억 모은 사람에 비해서 거의 2년 가까이 빨라집니다. 21개월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무려 3년 3개월만 지나면 또다시 1억이 생기는 거야. 난 저축 128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느냐? 1억을 모으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자산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뭐 여기에 이제 뭐 약간의 투자가 가미돼서 주식 투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더 도와준다면 더 빨라지겠지만 뭐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자산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는다. 가속도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단계는 1억부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1억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남자가 대부분 빠르면 정말 빠르면 25, 늦어도 한 28 사이에 취업을 하잖아요. 남자는 20대 중후반, 여자는 23살에서 25살 사이에 취업을 하죠. 20대 이제 초 아니면 대부분 중반이 취업을 하는데 내가 몇 살 때까지는 1억을 모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20대 1억이 없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지.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릴까요? 우리 김 작가 TV에. 그러니까 그 정해준 예를 들면 40대인데 내가 예를 들면 뭐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님 뭐 가정에 빚이 많아서 그걸 갚아주고 이런 게 아니었어. 근데 내가 40대 초반인데 내가 1억이 없다.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당연합니다. 제가 김 작가님하고 상당히 생각이 비슷한데 몇 살 때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리호가 얼마 전에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인공위성을 궤도 위에 딱 올려놓는 순간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특별한 에너지를 더 주지 않더라도 지구를 공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별한 에너지 없이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그 궤도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자, 우선 첫 번째로 누리호가 발사되고 나서 1000km 바깥의 대기권으로 이것을 끌어올려야만 일단 저항 없이 궤도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1000km 미만은 어떻다면 엄청난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쇳덩어리를 에너지를 엄청나게 분사를 해서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밀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발사 장면 성공하는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해설해 주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발사했습니다. 올라갑니다. 네. 힘차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몇 초 안에 음속을 돌파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맞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간 안에 랩타임으로 그 속도를 뚫어버리지 못하면 걔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뭘 느꼈느냐? 지금 우리 김 작가님이 물어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과연 몇 살까지 1억을 돌파해야 되냐? 그렇지. 이게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해놓고도 굉장히 사실은 진짜 맞는 얘기다. 소름이 딱 돋는데. 재밌는 비유입니다. 네. 자, 보시면 남자, 여자? 7년 만에 1억을 돌파해야 돼요. 7년. 경제활동 7년 안에는 네. 1억을 돌파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8만 원 저축하고 매년 13만 원씩 4번만 증액을 하면 5년 후에 60개월 후에 1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금리 한 4% 초반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128만 원이 물리적으로 저축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제가 얘기 한번 드렸는데 95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매년 10만 원씩 증액 6년을 해서 7년 후에 타도 1억이 됩니다. 근데 그 1억은 7년 후에 1억이니까 지금 앞에 같이 1억이 돼야 되니까 실제 받는 금액은 1억 2천. 1억 2천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95만 원조차도 저축을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딱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무조건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조건 경제활동 시작하고 7년 안에는 1억을 돌파하지 않으면 마치 누리호가 대기권 1000km 바깥으로 이것을 밀어내지 못하고 발사 실패하는 것처럼 음속 돌파하는 시간은 무조건 7년 안에 우리가 1억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만약에 95만 원도 나는 모을 수 있는 돈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떤 답을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주고 싶으세요? 7년 안에 1억 모아야 된다 그랬는데 나 7년 안에 못 모으는데? 그럼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해. 왜냐하면 때리진 않죠? 자기 연봉이 낮으면 다른 데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N잡으로 내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라도 일을 더 추가하면 저 말씀하신 7년 7년이 안 된다 하더라도 10년 안에는 10년에 1년에 1억을 못 모았다. 10년 안 돼. 무조건 7년이야. 7년 오케이. 7년 안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바로 이겁니다. 저도 얘기를 똑같이 얘기해요. 의지만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내 월급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95만 원도 저축 못하는데 그럼 난 7년 안에 1억 못 만드는데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내가 지금 95만 원도 저축을 못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잡을 성장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N잡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조금 더 나의 자기 개발을 해서 뭔가 내가 지금 학생이야. 그 알바밖에 못해. 물론 뭐 그런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7년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잡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달에 95만 원 정도 뭐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축을 못할 정도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7년이냐? 1분 안에 음속 돌파를 못하면 누리호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7년 안에 1억을 돌파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제 대표님 말씀 정리하면 남자는 보통 26에서 8 사이에 취업을 하니까 7년 하면 33살에 35. 그럼 이제 취업 뭐 어학연수 갔다 오고 교환학생 갔다 오고 배낭여행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28을 했다 치고 35. 35까지 1억이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안 된다. 여자는 24살에서 26살 사이에 취업하니까 31살에서 33살. 그게 7년 후잖아요. 33살까지는 1억이 없다면 본인 인생을 좀 반성 좀 해야 된다. 여성 33, 남성 35. 이게 최대치 그리고 나이로도. 네. 왜냐면 보통 더 저거보다 좀 취업을 일찍 할 테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 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고 일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건 뭘까요? 사실 이 내용을 뭐 제가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1억 만들기 해보자라고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냐면 일반적인 분들이 저축을 할 때 공포와 불안감을 갖고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 C라는 은행이 있어. A은행에 조금, B라는 은행에 조금, C라는 은행에 조금. 뭐 우리가 예금자본은 금융기관별로 뭐 5천만 원까지 되니까 내 돈, 이 귀한 돈,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혹시 잘못되면 금융기관이 문제가 되니까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1억 만들기 저축을 할 때 뭐 단박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분산 저축을 지향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여기저기에 조금씩 나눠서 하는 분들이 뭐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큰 뜻을 품고 내가 1억 만들기를 해야지라고 가다가 어느 순간 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면은 야 내가 적금을 4개나 하는데 하나 정도는 그냥 나 좀 쓰고 싶은데 쓰자.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분산 저축을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이게 바로 1억 만들기를 방해하는 저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 군데 이제 분산해서 저축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장기 저축이 또 문제예요. 장기 저축. 장기 저축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전체 내가 하고 있는 저축 금액의 10% 이내를 IRP나 개인연금에 투자한다.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너무 과도하게 장기 저축을 하다 보면은 1억 만들기를 못 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선택의 문제죠. 뭐 내가 단기간에 목돈을 만들 건지 아니면 조금 먼 20년, 30년 후에 노후 안정을 위해서 미래에 나한테 송금을 할 건지 뭐 이거의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는 사실 너무 많은 비중을 장기 저축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단기의 투자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기회비용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체 저축 금액의 10% 이내로 장기 저축을 하시고 좀 단기 저축에 집중해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김작가 TV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혼을 안 한 미혼 같은 경우에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한다면은 50~60%는 저축하겠다고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만나보면 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60%를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와 진짜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와 진짜 훌륭하다. 자기는 그 저축률에 꽂혔다는 거야. 내가 60%를 저축한다. 너무 훌륭하잖아요. 근데 내용을 딱 까보니까 월급을 받아서 60%를 저축하는 거는 맞아. 그러면 몇 퍼센트 갖고 써야 되는 거죠? 40%. 월급이 300이다. 그러면 얼마냐면 60%를 저축한다 그러면 그 300만 원에 60%면 180만 원을 저축하. 120 갖고 써야지 60%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80을 해, 저축을. 그리고 봤더니 쓰는 거는 200을 써. 그럼 이게 뭔가 봤더니 마이너스 통장이. 그 다음에 저축한 거를 또 야금야금 깨. 아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축률 50% 60% 참 대단한 건데 그 저축률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80을 저축하고 120으로 살아야 그게 180이 저축이 되는데 180 저축하고 200만 원, 150만 원 쓰면은 그 마이너스가 뒤로 나면 그거는 저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거야. 나 저축을 60% 하는데 이거를 정기적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월급 타는 달에 주식을 뭐 100만 원어치를 산다. 뭐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기본이라는 게 이제 뭐 분산 투자다. 뭐 그러니까 시기를 달리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 뭐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모으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1억 이후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1억까지는 좀 불확실성을 좀 많이 낮추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확실한 걸 해.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갈 때 그 1만 미터의 거리는 매우 짧은 거리지만 확실하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거기서 뭐 속도가 나네 안 나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행을 안전하게 하려면 고도 1만 미터까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까지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중의 투자보다는 그냥 정기적금으로 하셔라. 근데 이걸 또 빨리 올라가려고 나는 5년 만에 1억 모으는 거 난 한 2년 만에 모을래.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투자 비중을 가져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0개월에 1억 만드는 저축, 요거 기본입니다. 기본. 요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한 4년, 5년쯤 지나면 상당히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